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명배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부자가 되는 인문학에서 인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고 또 부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을 휴머니티라고 하죠. 이 인문학이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이제 중세에는 신에 대한 연구만 했어요. 근데 바로 르네상스가 시작될 무렵에 바로 이제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한 데서 이 말이 유래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구할 때는 어떤 것을 하게 되죠? 어떤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돼요? 연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중요하게 볼 때 연구를 하죠. 그래서 중세 때는 신만 중요했지 인간이 중요하지 않아서 인간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죠. 중요한 신에 대한 연구만 했죠. 근데 르네상스 초기에는 바로 인간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인간을 이제 새로운 인간을 이제 발견하면서 인간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 데서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부자가 되는 문학은 부와 성공의 비밀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이 이야기는 부와 성공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했기 때문에 이 부와 성공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그리고 인간이라는 그거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서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문학에서 인간에 대한 연구인데 진정한 인문, 진정한 인간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인문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인문 한자로 보니까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문. 그 말은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사람 인자잖아요. 사람 인자인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두 발로 직립으로 서 있는 것을 저는 보였어요. 인간만이 영장류 중에서 두 발로 직립 자세를 취하고 직립 보행을 하는 존재죠. 그래서 두 발로 딱 균형 잡히게 서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인간만이 직립 자세와 직립 보행을 영장류 중에서 유일하게 한다는 것이죠. 침팬지나 원숭이들은 균형 잡히게 직립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직립보행을 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인간은 두 발로 완벽한 직립 자세를 취하는 존재다. 그래서 문자를 보면은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인간이 멋지게 모양을 탁 만들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균형 잡히게 그리고 좌우 대칭되게 멋지게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 모습을 만들어서 이 하늘 기반을 딱 잡고 하늘로 향한다.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과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
멋진 모습, 균형 잡힌 모습, 이것이 인문이다. 이렇게 저는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결국 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문이다. 인간의 모양새, 인간의 이미지, 아름답고 에너지가 넘치는 이미지라는 거죠. 결국은 땅에 새를 닦았고 하늘로 기운을 쭉 뻗어가는 거. 그래서 아름답고 균형이 딱 잡힌 에너지가 넘치는 인간의 모습, 인간의 이미지, 이것이 인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결국 몸의 맵시를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몸의 맵시, 아름다운 인간의 몸. 그것을 이제 연구하는 것이 인문학이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우리가 학하면 뭐 공부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문학에서 인문행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인문학, 인간의 문이 아름다운 문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것을 실행을 하는 것, 이것이 인문학이다. 진정한 인문학이다. 그래서 인간의 아름다운 에너지 넘치는 이미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서 자기 자신을 아름다운 몸으로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바로 건강이죠. 건강. 아름다운 몸. 건강.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을 열고 기운을 갖고 서로 이렇게 또 소통과 그죠? 공감을 하는 거죠. 교류를 하는 것. 그래서 행복을 딱 갖게 되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과 소통과 공감을 잘해서 행복을 갖게 되면 바로 그것이 자체가 부를 이루는 것이다. 자, 저희가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자에 대한 느낌, 이미지, 그리고 감정은 무엇인지, 어떤지 사람마다 다르겠죠. 부자 하면 떠오르는 느낌,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감정이 뭐냐. 또 가난한 자 하면 어떤 느낌이 들고 어떤 이미지가 들고 또 여러분들의 감정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이런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난 부자인가? 또 가난한 사람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자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 가난한 자 하면 어떤 느낌과 감정이 드는지, 나 자신은 부자인지 가난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한번 부라고 하는 한자를 한번 제가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부라고 하는 것, 또 이은 빈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일단 딱 봤을 때 어떤 글자가 아름다운가, 어떤 글자가 에너지가 넘치나. 우선 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은 좌우가 균형이고 또 올바른 자세로 딱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빈이라고 하는 일단은 뭔가 이렇게 사선으로 삐딱하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좌우가
불균형이고, 그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부라고 하는 것도 일단 우리가 첫 느낌과 이미지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냐. 부는 아름답고 빈이란 글자는 모습 자체도 아름답지 못하다. 불균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부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부라고 하는 것은 맨 위에 집이 있죠. 집. 그리고 여기 한 명의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권리를 갖고 입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뭐가 있느냐. 이 밑에 닷전자, 닷이 있다. 그래서 부자를 하나 뜯어서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의 이 권리를 주장하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 밭을 밑에 안정되게 딱 기반을 닫고 그리고 또 집 안에 있다.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부자에는 1인 사유재산권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이죠. 말을 한다는 거죠. 한 사람이. 그리고 그 중에는 밭이 있고 밭을 기반으로 해서 또 위에는 집이 있다.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모습은 좌우 균형이 대칭이 딱 되고 또 수직적으로도 아주 안정되게 딱 서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자를 그 어원을 보니까 원래 뭐냐면 집 아래 이 술병이 안에 있었던 모습이 이렇게 변했다 그래요. 술병. 이 안에 집 안에 술병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술병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주 귀한 재물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술병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 청자 같은 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아주 소중한 재물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부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번 다시 우리가 이걸 해석해 보면 한 사람이 상을 놓고 이렇게 귀한 술병에다가 그걸 가지고 먹는데 4개의 상을 펴서 그죠? 다른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소중하고 귀중한 엄청나게 값어치가 있는 술병을 놓고 같이 음식과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귀한 아주 소중한 술병이니까 술도 아주 좋은 술을 놓고 좋은 음식을 놓고 좋은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지낸다 하는 것으로 저는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이게 이제 부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1인 소유권,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 권리가 있고 또 자산이 있다. 집과 밭. 그리고 집 안에는 아주 귀중한 재물이 있다. 그리고 그 재물을 통해서 아주 좋은 음식으로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공감을 느끼고면서 살고 있다고 저는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바로 이 부라고 하는 말에는 자산이 있다는 거죠. 자산. 그리고 소유권,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좋은 물건,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과 나누면서 재미있게 대화하고 소통과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글자를 보면 이 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땅을 딱 기반으로 해서 안정되게 하면서 여기서 세를, 그죠? 세력과 세를 딱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쭉 직립으로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딱 향하면서 기운과 기를 받고, 그리고 땅을 해서는 세력과 세를 딱 받고, 그래서 기세 등등하게 기세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를 보면 바로 인문학의 목표, 인문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인생의 목표가 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부는 무엇을 가지고 있나? 자산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산. 그리고 소유권이라고 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곳에서는 귀중한 재물이 있고, 또 좋은 귀한 친구들, 사람들과 대화와 소통과 공감을 나누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귀한 자산을 갖고 자산이 있다는 것을 부라고 하는 글자가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겠죠. 이것을 이렇게 살면은 다 가진 거죠. 건강, 행복, 그죠? 기세를 딱 받으면 건강하고, 사람들과 좋은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 소통, 공감을 하면 행복한 거고, 그리고 이런 자산이 바로 부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과 행복과 부,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 바로 부다. 그래서 저희가 빈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어떤 모습인가요? 이게 조개 패자에서 이게 돈이잖아요. 화폐. 돈을 나눈다는 거죠. 돈을 자꾸 나누고, 나눠서 주고, 나눠서 받고, 나눠서 쓰면은 가난해진다는 것이죠. 저희가 보면은 부잣집에는, 부자에는 돈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정말 뭐만 보여요? 자산, 권리, 소통, 공감,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데, 빈자에는 계속 돈만 보이죠. 돈만 있어요. 그래서 돈을 보면서 이렇게 자꾸 나누고, 나눠주고, 나눠받고, 이렇게 하면 빈이 된다는 것. 그래서 부와 빈의 이런 차이. 가장 큰 차이는 아름답다. 또 하나는 아름답지 못하다. 균형을 딱 잡혔다. 균형이 불균형이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빈자는 돈이 보이고 돈을 나누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런 자산과 귀한 재물과 또 권리를 갖고 소통과 공감이 공감이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부유라고 하죠. 부가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자라고 한다는 것이죠. 부자. 근데 빈곤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빈곤. 돈을 나눠서 쓰고, 나눠받고, 나눠주면 계속 돈만 생각하고 돈밖에 안 벌면 이 빈자에는 자산이 하나 없어요. 여기는 권리도 없고, 그리고 소통과 공감의 모습도 없죠. 돈만 있고 돈을 자꾸 나누는 것만 있다. 자꾸 돈을 나누다 보면 공경에 빠진다는 것이죠. 자, 곤이라고 하는 글자도 보니까 나무가 있는데 이게 위로 또 옆으로 밑으로 뻗어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방이 딱 막혔어요. 그죠? 사방이 딱 막혀서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돈을 나누면
사방이 확 막힌다. 이것을 빈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빈곤한 상태로 간 사람을 우리가 가난한 사람, 빈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라고 하는 글자 속에 이미 인생의 목표가 다 나타난다. 그래서 아름다운 인간의 문이, 아름다운 자산, 그리고 아름다운 소통과 공감. 근데 빈자에는 돈만 보이고 돈을 자꾸 나눠서 사용하고 나눠받고 나눠주고 하면서 결국은 사방이 딱 막히는 빈곤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